최초로 파산한 그런 사회복지법이라고 합니다. 무리를 해서 막 노인 전문병원 막 신축하는 등 이렇게 매각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명표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일보 7면에 이명표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 영락원, 인천 연수원 등춘동입니다. 서울의 둔천동, 서울에는 둔천동과 등천동이 있죠. 등천동.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인천 연수구 동춘동입니다. 동춘동.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1956년 재단법인 동진 보육원으로 출발해 1970년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으로 개칭해 현재 평복요양원 양로원으로 이루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락원은 노인 전문병원 신축 등 무리한 사업 확장과 관리 부실로 대규모 채무가 발생해 2006년 최종 부도 처리됐고 지난 2020년 9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 회사에 매각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6년도에 보육원, 옛날로 치면 고아원이라고 합니다. 1956년도에는 전쟁 고아가 굉장히 많았죠. 53년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전쟁 고아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쟁 고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의 시설인 보육 시설로 옛날 고아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육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시설로 출발했는데 75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으로 개칭을 했고 현재는 요양원, 평복요양원 양로원으로 이제 하고 있다가 노인 전문병원을 신축하는 데 그냥 요양원과 양로원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무리를 해서 막 그 노인 전문병원 막 신축하는 등 이렇게 무리한 그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관리 부실로 대규모 채무가 발생해서 2020년 9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 회사에다가 매각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 영락원이 매각됐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락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시설이었지만 지난 2006년 병원 건립 등 사업 확장으로 700억 원대의 부도를 내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2015년 1월에 병원의 회생계획안 폐지를 확정해 전국 사회복지법인으로 처음 파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을 통틀어서 최초로 파산한 그런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아마 그 사업 확장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이 관리 책임도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이걸 굳이 하라고 했던 그런 관리 책임도 좀 있습니다. 공동 취재를 종합하면 영락원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2021년 3월 부동산 자문 중개업체인 A산업개발이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제인에게 영락원 매수를 위한 잔금 216억 9천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A산업개발은 앞서 2020년 9월 계약금 24억 1천만 원을 내고 영락원 부지 약 3,600평과 영락 전문 요양원, 영락 요양의 집, 그 밖에 사유지 등이 있는 이 부지로 8개 부속 건물에 대해 2부지, 8개 부속 건물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영락원이 명목적인 경매를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A산업개발의 특혜의 빌미를 주고 헐값에 매각 처리했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락원의 관계인 K씨는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재량고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2006년 법인 부도 이후 2015년 파산 선고가 나면서 운영 주체 없이 방치되어 온 영락원이 같은 해 9월 매매 계약을 체결한 A산업개발이
잔금 납부를 완료해 15년 만에 정상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하며 변화인단은 항고의 취지와 이유에서 인천지방검찰청 제 2024 형제 20614호 박 전 시장 외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등에 관련 검사 C씨가 2024년 4월 17일자로 불기소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재기수사한다라는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법경찰과 작성의 송치결정서 기재를 인용해 피해자에 대한 각하하는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전하며 변호인단은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의 기본재산과 중용재산을 그 가치가 600억 원을 초과하는 큰 자산으로 사회복지 사업상 법인의 경우 재산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양도하거나 국고로 환수토록 규정하는데 시장 및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인 피해자가 사회복지 사업법상 영락원의 감독관청이 직무 담당 공무원들로서 그 기본의 규정을 무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치가 600억 원에 초과하고 있고 이 재산이 600억 원에 지금 이제 부채가 있는데 이 가치가 600억 원에 초과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이게 팔아도.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법상 만약에 이게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유사법인 목적 사업을 하는 유사법인 다른 법인 또는 국가에 환수토록 귀속해야 하는 법을 무시하고 이걸 그냥 매각하는데 그냥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여기 영락원 부동산 업체가 지금 이익을 봤다. 이런 지금 취지로 지금 전 공무원들을 지금 아마 고소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A산업개발은 자본금 5억 1천만 원으로 등기상 본점 주소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 사무실로 사벽지법인 시설에 대한 부동산 업체의 특혜성 매각이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영락원의 매각 처리는 특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에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동산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라고 합니다. 자본금이 5억 1천만 원이라는 등기상 본점 주소지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페이퍼컴퍼니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걸 600억이나 되는 그런 저기를 매각한 겁니다. 저가 매각한 거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 관계자는 그 당시 영락원 매각은 검찰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를 근거한다고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다른 사안에서 고소인 진술을 청취하거나 피해자 조사 등 기본적인 조사가 없이 담당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 취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 것은 판단을 빠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그 당시 결정된 사건으로 지금 시에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수구 주무부서에서 관계자 역시 연수부 주무부서의 관계자 역시 A산업개발에 대한 공문 등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이명배 기자가 서울일보 7면에 전하고 있습니다.